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 선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일단은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이 신규 주택 판매 역시 기존에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달리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장중에 좀 불안 심리가 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부에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우리 시장은 장중에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후반부 들어서 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04% 내리면서 1734선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함께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제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질문도 함께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로 소폭 반등한 데다가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734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74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1740점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닷새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66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물량 개인 쪽에서 6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외국인은 이틀째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2천억 원 정도 매도했던 것에 비하면 그 매도 폭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46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71포인트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후장 들어서는 460선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장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89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비슷한 물량입니다. 개인이 39억 원 정도, 외국인이 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이틀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200원대 가까이 올라가자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1,190원대 후반에서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원 90전 내리면서 1,192원 1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IT주와 그리고 자동차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IT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0.6%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 크게 오릅니다. LG 디스플레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낙폭을 만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1%, 일진 디스플레이까지 LED주까지 3%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2%에서 3% 움직임,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스펙주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주가 정부의 과세 특례안에 따른 인수합병 활성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우증권 스펙이 2.3% 오르고 있고요. 미래에셋 스펙 1호가 5%,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3%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TX가 내달 공청회를 열어 연내 내에 광역철도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1.9% 오르고 있고요. 대하TI가 7%, 생명전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GI블루가 6% 오르면서 철도주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다시 약보합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매수폭을 늘리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코스피는 현재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닷새째 하락인가요? 오늘 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코스피도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면서 1740선을 넘어섰는 듯 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이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출회되는 데 따라가지고 1730선 그리고 61선 지지력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중국, 일본 또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코스피와 함께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던 대만 증시가 전일 2.5% 이어 오늘도 0.3%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견조했던 증시들의 사이에서도 균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기 심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재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분명 오르는 종목들은 있는데 연속성을 갖고 오르는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시장 자체가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연속성 그리고 상승 탄력 정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은 운수장비,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주도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탄력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는 좀 아직까지는 좀 경계심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 또한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추세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나 그리고 일본 증시 또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항대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저점권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코스피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전일 만선을 회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S&P 500 지수도 1040포인트대에서 반등이 시작되면서 아래꼬를 일단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다우지수는 만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1040선에서의 지지력 여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지지선이 지켜진다면 코스피 또한 61선 좀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1720선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좀 낙폭이 큰 종목들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은 수출주냐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로 본다면은 수출주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당분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이런 경기제 지표들이 좀 악화됨에 따라 가지고 그럴수록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남아있다는 점에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제약 바이오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와는 달리 내수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건설, 은행, 유통업종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중심으로 한 접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 이번 주 내내 하락장을 걷고 있고 좀 단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위에서 많이 줄여주신 분 같은 경우는 50%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지지권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지지선을 확인한 이후 변동성이 잦아들거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한 비중 확대, 그러니까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한 50% 정도 비중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일단은 한 70% 정도까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판매,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 예상과는 참 많이 다르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악화가 돼서 나왔는데 그나마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내구재 주문 지표 악화 소식이 시장에 이미 낙폭을 키우면서 10,000포인트를 붕괴시켰었던 그런 양상이었고, 그 이후에 주택 문제가 나왔는데 더 낙폭을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구재 주문 쪽이 오히려 전 더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또 크게 악화되는 그런 지표인데 왜 더 신경이 쓰이냐 하면은 생산과 또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지난주 제조업 경기나 산업 생산 지표의 악화와 또 연결된다, 이 점을 봐야 될 테고, 향후에 또 제조업 경기나 산업 생산 쪽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떻게 될까, 이 점이 더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악재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연결되는 성격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우려스럽다. 어느 하나가 좀 끊어주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양상이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지표, 내구재 주문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시장에 나왔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좀 크게 악화가 되는 그런 양상이었죠. 이번 주 나온 지표는 그냥 예상보다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 자체가 크게 악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이 시장에 좀 충격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어제 주택 지표 발표된 이후의 흐름은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키우는 정도로 머물렀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주택 지표가 준 충격도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이 점을 보자는 건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0일 이격도를 봤을 때 95까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에 다 반등 나올 만한 자리였다고 이렇게 봐야 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러한 움직임을 좋게 보기 힘든 것이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또 가지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있지만 오늘보다는 이제 금요일에 2분기 GDP하고 또 버냉키 의장의 코멘트 같은 그런 지표와 이벤트가 동시에 있는 금요일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황제가 엉켜있는 그런 금요일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증시를 봐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봐도 마찬가지고 좀 조용히 지내면서 큰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한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래도 60일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를 살펴보니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자체도 상당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60일선 지지가 가능한지 그 여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중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갔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격도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은 조금 틀리죠. 중요한 지지선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낙폭과대는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격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좀 이따 다시 보고요. 기술적으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대로 들어섰다는 점, 이 점을 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의 종합지수는 60일 이동평균선 직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선물지수는 잠시 이 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기술적 지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전에 급락이 나타났었던 8월 12일의 흐름하고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8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FOMC 회의하고 또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해외 재료가 좀 악재로 발생이 되면서 환율 급등하고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했었던 이격도가 우리 시장에서 98을 기록했었는데요. 20일 이격도가요. 오늘도 98에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이나 좀 급하게 하락을 한 상황이 수치상으로 좀 이미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720에서 30포인트대에 밀집한 그 지지력의 의미를 살펴보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8월 12일에 기록한 또 전 저점이기도 하고요. 4월과 6월에 박스권 상단을 있는 추세선의 하단이기도 하고요. 또 일목균형표의 선행수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지수대가 향후 장세를 위해서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가진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대가 확실하게 지지선을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필요한가를 놓고 봤을 때 수급 주체하고 또 확실한 주도주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중요한 지수대에서 자율 반등 이외에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수급 주체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 반전을 확실하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봐도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장인데 투자하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의미 없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더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자자를 지치게만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봐도 아주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면 종목별 접근 전략도 쉽지 않습니다. 전체 장세의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종목별 흐름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흐름이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하고 좀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면 하나씩을 좀 예로 든다면은요. 부정적인 면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 SDI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7,500원이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악재성 재료가 또 시장에 나왔죠. 마치 예전에 LED 업종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 또 연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슷한 흐름의 LG화학이 추세를 아직은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섣부른 판단도 좀 하기 힘들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IT 쪽에서는 삼성 SDI가 최근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런 종목이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시장 내부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도주 성격이 무너지는 양상은 시장에 가장 안 좋은 영향으로 시세 흐름이 연속성이 좀 단절되면서 그러면서 또 매기 순환도 단절이 되는 거죠. 순환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시장에서 종목의 상승세에 대해서 연속성 또 이런 믿음을 갖기 힘든 모습으로 이어진다면은 투자 심리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주 쪽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으로 좋은 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신고가 종목이 모두 자치를 감췄습니다. 오늘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신고가 종목이 없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7개 종목이 모두 다 우선주였습니다.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모두 다 우선주고요. 8월 12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락 때 나타났었던 모습이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좀 들어섰고요.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투자 심리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거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보면 그만큼 또 시장의 매수세도 위축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대에서 이제 기로점을 맞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시점에서 또 종목별로도 이러한 역설적으로 좀 반길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방향성이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 현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이 일단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로 좀 투자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일부 종목별로 상승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는 전략이 옳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 지수대에서는 바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나, 이 추세선이 무너지고 난 뒤에 매도하나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75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수급 구조가 외국인들만 이제 계속해서 팔고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들과 기관들 양쪽에서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지수는 여전히 보합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가 이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이렇게 갈리면서 상승하는 업종은 운송 장비,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쪽이 상승하는 반면에 건설업과 의료정밀 그리고 유통업종과 기계 그리고 금융업종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개인들, 기관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전보다는 기관 쪽이 조금 더 매수에 좀 적극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의 그 차익보다는 비차익 쪽에서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부진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요. 관망 심리가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하방 경직성을 위한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부를 탐색하는 그러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900억 가량의 순매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 쪽에서는 57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66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47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31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83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업종 쪽으로 업종지수로 놓고 봤을 때 이 닷새만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전자전기 쪽을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매매 상위 종목군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전기전자 중에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은 현대제철, 삼성전자, GS건설, NHN 그리고 삼성물산 등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대거 순매도 쪽에는 이제 전기전자 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 KB금융, 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으로 순매도 금액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KB금융을 제외한다 이러면 상위 4종목 자체가 대부분 매도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반대의 개념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수 장비 쪽에서의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낙폭과대의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 대비로 해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빠진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 LG디스플레이와 포스코 등으로 이제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 SDI와 SK 그리고 하나케미칼, LG화학, 대한항공 등으로 일단 기관들 순매도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을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를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제철이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 107억 이상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6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쪽에서는 외국인이 18억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들 쪽에서는 84억 이상을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GS건설과 삼성테크인, 한화 등으로도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오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편입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는 이제 한진중공업을 뺐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탄력 둔화 이러한 부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에 적정한 주가 수준에서 재편입할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타이어 기존에 이제 전일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한국타이어 계속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닉스 신규 편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SK에너지, 삼성전기, 강원랜드, 제일모직 등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면서 들고 가는데, 오늘 말씀드릴 하이닉스 얼마 전에 제가 또 추천을 했다가 포트폴리오에서 또 제외시키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탄력이 생겼다,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중간에는 수급적인 측면,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의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실적 부분만큼 그렇게 공매도를 갖다 적극적으로 칠 종목은 아니다라는 반발성 그 멘트, 이러한 부분이 서로 엮이면서 기싸움이 벌어졌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그 저점 부위에서 기관들 쪽의 수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거의 외국인들도 환매수,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려놓은 거를 다시 이제 환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주가 부진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이러한 부분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은 둔화될지 모르겠지만 조정된 실적 대비 현 주가는 과대하게 이렇게 과매도가 돼 있다라는 이제 시장 의견이 이제 주가 이루면서 주가의 회복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둔화, 이러한 부분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과매도 국면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의 경기 둔화 요인이 가세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용인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상승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고점 부분이 아니다라 하더라도 일단 60%에서 70%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개념,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쌍바닥 형성의 그 눈길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성 이후에 나타나는 단기 바닥권 탈출형,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현재가 22,800원입니다. 22,000원에서 22,800원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절반 정도 수준, 고점 부위의 절반 정도 수준이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를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쌍바닥 부분이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손절로서 일단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유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문자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많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동부그룹의 지주사 전환 관련해서 동부 C&I와 동부정밀이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1대 0.2 비율로 동부 C&I가 1, 그리고 동부정밀이 0.2니까요. 동부 C&I 주식 5주 정도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합병 재료로 또한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종목 모두 상한가 가까이 치솟아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었지만 이런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제 위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동부 C&I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벌써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그 흔들림 없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고점인 5,880원을 넘어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혹시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대응하실 분들은 직전 고점에
부근의 돌파 여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대량 거래가 터진 만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추가적인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급등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정밀 똑같은 흐름으로서 현재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하는 흐름이고요. 똑같이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 랠리 때는 동부정밀이 더 소형주였기 때문에 더 센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동부 CNI가 더 센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동부정밀은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흐름인데, 역시 직전 고점인 29,400원의 돌파 여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면은 추가적으로 한 34,000원 정도까지도 랠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되면서 자회사들의 선전으로서 최근에 돋보이는 종목이죠. 지주사인 LS가 되겠습니다. LS 산전이라든가 LS 니코동 재련 이런 우량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LS의 주가 급등 배경은 중국의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LS 그룹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선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상승 구간이 좀 길게 진행이 됐고요. 다소 좀 힘들어하는 구간인 만큼 21선 부근에 오는 오늘 장중 저점 10만 5천원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이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역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직전 고점이 11만 8천원이었고 그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의 구축을 꼭 확인하고 오늘 장중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정윤성 대리와 함께 동부 CNI를 살펴봤었는데, 그때 차트가 의자형이라면서 언젠가는 방향성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터졌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동부 CNI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수가 가능한 권역입니까? 예, 오늘 이미 5,0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요. 개장 초부터 분봉상 보시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10시 이전에 이미 한 7, 8% 올라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그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급등주에 대해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인 5,880원 돌파를 꼭 확인하고요. 돌파 후에는 그 자리, 돌파한 자리가 지지라인이 돼야 되겠죠. 돌파가 되어지면 그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6,900원 정도까지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월봉상 최고점 부근인 6,900원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반드시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 5,880원의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돌파에 성공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매수가에 짧게 한 5% 정도의 손절라인을 갖고 접근해 보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미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버겁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 CNI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네. 또 투자자분들은 또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시황에 대한 말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일단 1800선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다소 이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좀 매수 혹은 매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매수를 하셔도 크게 수익 보기 어려운 그런 장,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미국 시장과 연동된 그런 장이 계속해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의 주체로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 좀 팔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 속에서 일단은 단기 바닥권 1700선은 뭐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 달 정도에서 한 70포인트 정도 내외로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낙폭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지만은 체감하는 그런 낙폭은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는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매의 리듬을 타지 못하면 일단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해서 이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뒷북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장에서는 좀 앞으로 실적이 좀 기대되고 1800선 돌파를 위해서 전기전자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업종들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불안감을 많이 가지시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조금은 주춤했습니다. 오늘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CJ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현재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CJ 매수하신 가격이 72,500원이고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가가 81,900원이니까요. 네.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걱정이 덜한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추세가 약간 꺾였거든요. 네, 일단 뭐 한번 차트를 바로 보시면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하던 그런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뭐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뭐 다소 단기 고점 영역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은 이제 기존에 그 박스권을 그렸던 약 한 달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였었는데, 일단 뭐 78,000원 부근, 77,000원에서 78,000원 부근을 한번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문제인데, 지금 CJ 같은 경우에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석 관련해서 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따라서 이런 모멘텀이 작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중국 등지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CGV 영화관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추석 시즌에 역시나 뭐 영화 관람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물동량 증가,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제 추석 관련해서 좀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은 기관은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 속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했던 그런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상승 구간 78,000원에서 89,000원 사이 밴드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78,000원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정고점 부근인 39,000원 정도 예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가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어요. CJ가 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뭐 CJ라든지 SK라든지 한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주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 현재 유망하다,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완벽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그래도 가장 모습이 좋은 건 SK CNC를 좀 꼽고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모습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현대와 기아차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밀리 회사인데 기아차가 상당히 살아났고, 좀 재밌는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런 지주사 변화에 있어서 SK CNC와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글로비스 쪽이 아무래도 네. 나중에 지주사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정의선 대표가 지금 70% 이상을 지금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오히려 지주사 전환 및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약간 바꿔보도록 할까요? 걸그룹 좋아하시나요? 걸그룹 좋아하죠. 네, 어떤 걸그룹 좋아하세요? 네,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네. 카라라던가 소녀시대 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딱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SM에 대해서 지금 문자가 와 네. 있거든요. 소녀시대 일본 진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SM 보유하신 가격대가 17,3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손절까지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격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16,450원입니다. 일단은 손절 뭐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권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좀 부족한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소녀시대 열풍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 뭐 소녀시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은 이미 좀 시장에 나왔고요. 일본 진출을 하면서 좀 상당히 좀 성공적인 아마 네. 좀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뭐 아이폰 4라던가 그리고 이제 갤럭시 S를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네. 음원 그리고 이제 콘텐츠 산업 쪽으로 상당히 좀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음원 관련해서 좀 SM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차트 SM의 일봉인데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다가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소녀시대 모멘텀 단순히 그 하나만으로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죠. 네. 따라서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 한 15,000원 부분이 되겠네요. 15,000원 부분을 한번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300원의 비중이 좀 50%십니다. 따라서 15,000원 이탈하실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15,000원 이탈하지 않으시면 일단은 좀 들고 계시다가 일단은 저는 사실 저도 SM에 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2만원을 정해가지고 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다소 좀 높습니다. 다소 높기 때문에 일단 15,000원에서 리스크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저는 1차적인 목표가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이상인 한 2만원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2만원 정도를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권용문 과장, 이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이 SM을 추천을 해 주셨고,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 넘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 SM을 또 바라보자면 그의 경쟁사죠.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네. 또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상장될 경우에 그 종목도 뭐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걸까요? 일단 뭐 음원 관련주들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네. 되고요. 지금 현재 뭐 S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 상황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재료로 인해서보다는 중장기적인 뭐 소녀시대가 뭐 1년, 2년 활동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또 음원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가 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의견을 일단은 홀딩 유지를 하시되 15,000원과 2만원 선 밴드 구간을 정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좀 훈훈하게 스튜디오가 밝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SM에 대해서 살펴봤고 건설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네. 건설주가 좀 좋아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또 부진합니다. 그렇죠. 지금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대우건설 15,300원에 매수하셨고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분 손실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손실이 뭐 지금 현재 가격 지금 보니까 9,900원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30에서 35% 정도 사이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건설 업종 자체를 지금 놓고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DTI 완화 등 이런 이제 정부 시책으로 어떤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한 4주 정도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는 사실 단기적인 반등 정도의 재료로서 소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특히 국내 경기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가 사실 뭐 거품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서 좀 버블이 좀 다소 좀 터져주면서 사실 개인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 위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꺾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들 미분양 사태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시책에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어떤 단기적인 단지 달콤한 그 사탕 같은 정책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설 업종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주봉을 한번 살펴보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5,300원이시면은 보유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15,000원 부분이면은 지금 1년 거의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한 2, 3년간 유지되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 흐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어떤 지금 대우건설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건설 경기가, 국내의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건설업종 자체가 살아나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따라서 이제 해외 수주 쪽에서 대우건설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최근에 건설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폭도 상당히 적었고, 따라서 대우건설 지금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일단은 지금 저점 구간인 지금 현재 6,800원 최저점, 2년간 최저점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이 8,570원,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하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구간 이탈하지 않으시면은 일단 좀 보유를 하셨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최근의 박스권 상단이죠. 한 11,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전자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연속해서 올라왔는데요.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의 질문으로 한번 저희가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를 매수하신 가격이 5,500원입니다. 비중도 50%나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많이 하락했네요. 네. 지금 저도 아이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다시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이도 보이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자, 일단 광전자 바로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자,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이중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은 좀 이탈을 한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가능한 그런 기대를 좀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지금 확대해서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박스권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000원 부분은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거래량이 문제인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고점에서 좀 꺾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급 상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요?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수급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 지금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 바닥권에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5,500원이면은 61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6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 정도 올라오시면은, 지금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부터 한 절반 정도를 줄이신 다음에 한번 추이를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좋아진다고 하면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수급 상황이 꺾이게 되면은 일단은 5,500원 부근에서 비중 조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코스닥 종목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5,330원에 매수하셨고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4,790원 선에 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8월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손실도 상당히 좀 크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좀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바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일봉의 화면을 보고 계시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박스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거래량이 오늘 조금 더 실려주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요런 차트에서는 강하게 한번 장대 양봉이 뚫고 올라가 줘야지 한번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음봉이 하루 이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손절폭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상황도 한번 뭐 이참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기관의 그런 추정치는 나오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고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수해주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속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박스권 하단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종가에서는 좀 한번 살펴보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이 한번 튀어오른 다음에 계속해서 등락을 약간씩 거듭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음봉이 한번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면은 하루 이틀 더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투자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이런 뭐 급등 종목들도 해보고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개인들 세력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봤을 때 3일 음봉 나온 이후에 양봉이 뜰 확률이 약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건 제가 실험을 해본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최근에는 어떤 뭐 눌림목 구간,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 어떤 눌림목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눌림목이라고 보여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3음봉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옆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고 있는 주가가 그런 횡보 구간을 이탈해서 하향 이탈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낙폭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이평,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오늘 데드 크로스하는 그런 장면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해 주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어떤 특징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호재성 재료 외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은 좀 당분간 좀 찾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매매를 할 때 있어서는 네.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네. 차라리 좀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그렇죠. 그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격언들이나 이런 투자 조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이런 개별주들보다는 기존 주도주였던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런 코스피 상위 100 내지는 뭐 200 종목 이런 종목들에 좀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갖고 이런 개별 종목, 테마 종목, 세력주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대형 우량주 쪽으로 추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추세가 주봉상으로 좀 유지되는 종목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투자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에 대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현대차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만 6,500원에 동시효과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가 되면서 하지만 이제 13만원권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 따라서 지금 13만원권을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네. 최근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현대차에서 자사주 매입 약 168만 주 정도를 자사주 매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아마 8월 말까지는 그런 진행이 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았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수급 상황이 좀 돌아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네. 오히려 8월 말에서 9월 달 정도 되면은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13만 5천 원으로 제가 들고 나왔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부터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3만 원 지지 구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2차로는 한 2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매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됐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동시효과 맞이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